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ACM 세미나 Applied and Computational Mathematics 세미나 이제 첫 강연자로 이제 최우진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홍보를 하자면 이제 ACM 세미나가 최우진 교수님을 시작으로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최우진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는 되게 이게 사실은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얼마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교수님께서 AI를 하신다고 알려주시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AI 하시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인터뷰까지 찾아보니까 2011년도 딥러닝이 뜨기 전부터 그때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수학에서도 적용하시고 하시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이게 가장 이제 그 AI에서도 가장 이제 핫한 분야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도 하셔서 최근에 또 주요 학회인 아이클리어에도 그중 하나 임스에서 억셉이 되셨다고 하니까 아주 최신 연구까지도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연구도 좋지만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들과 학생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이제 주요 논문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더 최신 연구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프 컨트라스티브 러닝 위드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2020년도 그 르쿤이 그 ICLR 그 튜링 상 받으면서 한 얘기가 앞으로 AI에 갈 방향은 셀프 슈퍼바이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이터에 라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잔뜩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글로 러닝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2020년부터 21년 작년까지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컴퓨터 비전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그래프로 막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 수학하는 사람 알기도 쉽고 재미난 그런 페이퍼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컨트라스티브라는 거는 데이터에 라벨이 없기 때문에요. 데이터를 하나의 샘플이 들어오면은 그 샘플을 증강을 시켜요. 두 개로 만들어요. 오그멘테이션.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뭐 네트워크를 통과하면서 두 개의 뷰를 가지고 이렇게 대조학습이라고 그래요. 컨트라스티브. 대조하면서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토메이션을 하는 건데, 그래 놓고 보면은 라벨이 없어도 그 그래프의 노드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그래프의 라벨링도 할 수 있는, 그래프를 분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엔지니어링 페이퍼는 읽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까발려서 수학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조금 실망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수학은 아주 엘리멘터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하는 사람은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논문이 어려워 보이는데 수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메소돌로지를 보면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대전제가 데이터가 그 creating and realistically rational data를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거 매트릭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반대쪽에. 요걸로. 이래 되는데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뭘 해야 되냐면 그게 맨 위에 세만틱 라벨을 변동시키면 안 됩니다. 그 세만틱 라벨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개가 여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할 때 고양이 같이 변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고양이, 이게 세만틱 라벨이에요. 근데 개 모양이 여러 가지 있고 고양이 여러 가지 있는 거는 세만틱 라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종류를, 개를 고양이로, 개를 코끼리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세만틱 레벨을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애매하죠? 이 논문 나올 때까지, 현재까지 여기 매스메티컬리 웰 디파인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학하는 사람이 제일 손댈 여지가 많은 데가 오그멘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데이터를 어떻게 글로벌 프로포트나 이런 걸로 변하지 않으면서 인바리언트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오그멘트 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할 길이 많아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타입에 보면 노드 드라핑도 있고 엣지 퍼투베이션도 있고 애트리뷰트 피처의 베리어블을 이렇게 마스킹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프 중에 샘플을 해가지고 서브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늘리는 겁니다. 라벨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 늘려야 돼요. 2배로. 2배를 늘려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노드 드라핑 엣지 퍼투베이션, 애트리뷰트 마스킹, 서브그래프 4가지 범주에서 전부 다 대전제가 세만틱 레벨을 인베리언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매스매틱을 디파인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이 할 게 많습니다. 연구소의 응용 기하팀에서 대수기하는 우영호 박사님이 리더인데 리 그룹까지 써가면서 매트리스 그룹까지 써가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인바리언트를 유지할까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오그멘트 하면은 네. 언슈퍼바이즈를 했으니까 러닝 하려고 그러면은 네. 데이터를 트랜스폼 한 것들끼리는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 러닝하는 목표. 맞습니다. 같은 오리지널에서 두 개를 갈라낸 거는 요놈은 시뮬레이티가 높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다른 이미지에서 갈라낸 거하고 비교해서는 이건 시뮬레이티가 그런 적어져야 식으로 되죠. 러닝을 한다. 그런 식으로 러닝.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참 도중에 그냥 무조건 인터셉트 하세요. 이걸 집에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이제 입장을 내는 세미나니까 그냥 코딩만 하면 바로 그냥 미용실 돌아가서 쓸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타입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수학적으로 할 게 많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유 교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프레임워크를 보면 패밀리 오브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500개, 1000개, 1000개 패밀리 오브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클래시파이 하려고 그래요. 이 그래프에 라벨을 매기는 거죠. 이건 무슨 그래프, 이건 무슨 그래프. 케미칼이나 바이올로지나 지노믹에서 그런 거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보면 패밀리 그래프가 이제 셋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n번째 그래프를 하나 딱 뽑아요. 그래프를 가져와요. 이게 오리지널 그래프입니다. 오리지널 그래프를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잖아요. 그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는데 이미 오그멘테이션 할 때는 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오그멘테이션 풀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이게 2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오그멘테이션 해요. 그럼 요 위쪽에는 보다시피 노드 드라핑을 했죠. 그죠? 여기 아래쪽에는 엣지 드라핑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2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오리지널 뷰에서 2개의 그래프를 만든 이 2개의 페어를 포지티브 페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드라핑하고 애드도 마찬가지인데 했더라도 시뮬레리티, 뭔가 인베리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뮬레리티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걸 포지티브 페어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제 쫙 하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 2개 나오잖아요. 2개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 알고리즘이 뭐가 좋았나 하면 베이식 아키텍처가 GN은 어느 거든지 관계없어요. 요 GIN은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네트워크이고요. GCN도 되고 GH도 되고 5만 가지 다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좋은 점이 아키텍처가
기존에 잘 때 제일 좋은 아트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 붙이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요게 있는 거는 파라미터를 쇠야 합니다. 똑같은 GC를 써요. 근데 그 뭐 왜 쇠야 하느냐? 지맘대로예요. 쇠 안 해서 좋으면 글로 가는데 쇠 하더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의 GCN 아키텍처를 거쳐서 여기에 출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출력을 이제 출력을 다시 MLP도 집어넣어요. 그때 여기는 파라미터가 다 다르게 잡았더라고, 논문에 보니까. 각해 잡고 뭐 해봐서 오만 걸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MLP에서 출력해가지고 요 어그리먼트, 이게 같은 오리지널 그래프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어그리먼트가 커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이게 키아의 사실 아키텍처 전부입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만 아시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GIN을 통해서 나오는 게 그러면 MLP의 인풋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게 이 아키텍처가 원래 그 논문에 좀 복잡한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하여튼 두 개의 오기멘테이션을 해서 여기는 노드 트래픽, 여기는 엣지 트래픽. 그래도 세만틱 레벨이 변하지 않도록 하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바뀔 수도 있죠. 화학에서 엣지 하나 빼면 본드가 날아가면 분자식이 다 다르니까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오기멘테이션 써야 돼요.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에는 커뮤니티에 뭐 엣지 하나 뺐다 해서 커뮤니티 안 변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 논문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혹시 질문 자유롭게 좀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그 두 개를 하나를 그냥 오리지널 갖다 놓고 돌리면 안 돼요? 그거 질문 잘 하셨는데, 원래 그래프가 커. 그리고 오기멘테이션이 전부 다 가져가지 않아요. 항상 그 부분 노드의 중에 일부를 끄집어서, 서그래프 가지고 저거 하는 예. 그 힌튼 교수 팀에서 처음에 이미지 갖고 할 때, 샘플링이에요. 노드 샘플링 합니다. 굉장히 아비트러리니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비트러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에 오기멘테이션 할 때 풀이 정해져 있으니까 생각보다 아비트러리 아니에요. 예. 생각보다. 그래프에서 보면 이리듀시블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일면의 그래프를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그멘테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기멘테이션인데 그거 돼 안 돼라고 말할 사람은 말할 없어요. 사람이 없죠. 예. 그거는 이게 해서 좋으면 백업을 실험적으로 하고 알고리즘 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는 가드란이 없어요. 여기까지 뭐 질문 없으면 넘어가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GIN하고 MLP를 훈련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됩니까 훈련은? 이 사람 주장은 쏟아요.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제일 좋아. 이 논문에 보면 2~3% 높아요. 근데 벤치마킹이 굉장히 센 걸 갖다 댔더라고. 네. 그 그래프를 이렇게 서브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서브 그래프잖아요. 그렇지요, 서브 그래프.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서 나온 결과물에다가 나중에 뭐 다른 그래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그 다른 그래프 집어넣으면 네거티브 샘플이 되지. 다른 값이. 그거 미리 질문 잘해서 미리 얘기할게. 요렇게 하면 요 두 개는 포지티브 샘플이고, 그 다음에 요 두 포지티브 페어에 비교할 대상이 다른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거 하나하고 앞에 거 하나하고 비교하는 그건 네거티브 페어. 그래서 네거티브 페어하고 포지티브 페어를 서로 비교하면서 네거티브 페어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야 되고, 파지티브 페어는 가까운 곳에 모여두도록 오브젝티브 펑션을 설정하는데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거지. 결국은 다른 그림도 다른 그림도 트레이닝 과정에 넣을 거다. 넣었습니다. 이거 앞서 나가니까 이게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네거티브 페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풍부한 네거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아키텍처고, 요거하고 요 메커니즘 알면, 여기서 이제 맥시멈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뒤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잖아요. 옵티마이제이션은 그래도 디센트로 하는 거라고. 예. 옵티마이제이션 전문가요, 이쪽, 김도방서 계시니까.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전부 다. NLP의 파라미터를 공유하지 않고 학습하는 여기는 안 하는 걸 됐더라고. 근데 어떤 논문은 공유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게 요청선 마음대로. 네, 공유하지 않으면 다른 NLP 두 개를 학습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혹시 테스팅을 어떻게 하나요? 테스팅? 테스팅은 답이 있는 걸 갖고 테스팅해야죠. 답이 있는 걸 갖고 테스팅해야죠. 그죠? 당연히 답이 있는 거 갖고 테스팅해야 틀렸나 맞나 알 수 있잖아요. 저렇게 다른 NLP 두 개로 학습할 때 트레이닝 하는 거는 제가 저렇게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테스팅 할 때는 그냥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나오는데, 그 아웃풋 얻어낼 때 NLP를 뭐를 사용을 해서? MLP? 똑같은 거지. 요 MLP, 요 파라미터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 파라미터하고 요는 공유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 뮤추얼 인포메이션 트레이닝 하면 파라미터가 다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옵티멀하게, 소위 말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다. 그 테스트를 한다 이러면 뭐냐면은, 극소수의 우리가 답을 아는 그래프를 넣고, 얘가 분류를 제대로 하나하나 보는 거죠. 테스팅 할 때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나요? 테스트는 안 하죠. 테스트 할 때는 안 합니다. 오그멘테이션을 안 하면 그건 나는 트레이닝 할 때 오멘테이션 하지, 테스트 할 때 안 해요. 예. 그리고 다 트레이닝 한 다음에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요거만 있으면 돼요, 요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답을 아는 걸 테스팅 일단 한다는 거. 답이 있어야 진짜 맞은지 틀린지를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차이가 없네. 차이가, 왜냐하면 세마이 슈퍼바이저 트레이닝 과정에서 오그멘테이션이 없다 그게. 라벨을 쓰잖아요. 세마이 슈퍼바이저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라벨을 쓴다고, 답을.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트레이닝 할 때 앱솔루트리 없는 거예요. 됐죠, 그죠? 또 다른 질문. 제가 잘 이해 못하는 MLP 여기 테스트할 때 안 쓰면 MLP 자체가 역할이 뭔가요? 그게 참 애매한데. 네, 저거 두 개를 다 쓸 것 같아서 지금. 그게 아주, 이게 실험적인 거야. 그 힌튼 교수 팀이 이미지에서 했는데,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넣는 게 좋더라는 거야. 맞아요. 테스트할 때는 저거 없이 해도 상관없고. 없는 거예요. 그냥 경험상 그게 네, 괜찮고. 네. 그래서 이 논문을 꼭 보시면, 유 교수 논문이 길지 않아요. 컴퓨터 짭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힌튼 교수가 이걸 넣은 거를 이 NLP 프로젝션 헤드를 왜 넣느냐, 훨씬 좋더라. 이걸 안 넣으니까 아주 안 좋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GIM만 떼와가지고 뒤에 새로운 MLP를 붙여서 이제 그 레이블 예측해 그런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테스트는 말이지, 테스트 할 때는 이걸 해봐야 되는데, 이 파라미터 있는 것까지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요 두 개를 트레이닝하고 근데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어떤 논문은 같은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공통이니까 요까지 보는 게 맞다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테스트 할 때 쓴다 그러면 라벨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트레이닝 합니다. 튜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요 레프레젠테이션이 요까지가 대조학습의 키포인트. 조금 요 델리케이트한 거 있지, 나중에 알고 보시면, 이거
그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을 잘하는 알고리즘이나 아키텍처를 이게 셀프 슈퍼바이저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혹시 다른 질문 없어요? 이게 하여튼 그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죠, 그럼. 그래서 저게 오브젝티브 펑션이 컨트라스티브 로스이기 때문에 항상 이겁니다. 아까 이창욱 교수 걱정했잖아요. 요거. 여기 네거티브라고, M 프라임. 예, 다른 그림에서 가져온 표예요. 요게 M 프라임. 요거는 파지티브 표인데, 요건 고정해 놓고, 요게 타겟이고, 요게 이제 다른 그래프에서 온 오그멘테이션 표라고,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 표. 그래서 요걸 다 확률로 고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타운은 아닐링 템퍼러처. 적당히 파라미터 우리가 정하는 거고. 근데 요게 이제 로스 펑션입니다. 이게 이쪽에 크로스 엔트로피죠. 이 크로스 엔트로피.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밀러리티는 인더 프로덕트. 아니 그 디노미네이터 들어가는 걸 전부 다 네거티브한 걸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네거티브가 안 되지. 익스포니얼 최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아니, 페어가 네거티브라 해가지고 네거티브가 아니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서로 네거티브 적다 이거지.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네. 아까 두 개 같은 데서 두 개가 갈라지면은 이게 시밀러리티 같은 거 그렇지. 잖아요. 다른 데서 갈라진 놈을 갖다 붙여놓고 러닝하는 거. 요게. 요 M 프라임은 다른 그래프예요. GN, G2, G3, G1, G2, G3에서 G1이 할 때는 G2나 뭐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N은 토탈 N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게 토탈 이제 이게 미니 배치 사이즈. N, 미니매치 트레이닝 할 때 이게 배치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미니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프 하면 이거 뭐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베이식 아키텍처가 딥러닝이고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 설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요까지. 요건 이렇게 인더 프로덕트 노멀라이즈 된 인더 프로덕트. 그러면 교수님, 네. 여기서 n이 하나의 페어에 대해 ln이고 ln을 또 다시 다 또 합하는 거고. 합하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요 같은 엔트로피가 크로스 엔트로피가 생기잖아요. 그 미니 배치가 캐피탈 N이잖아. 전체 서메이션 하는 배치에 대한 걸 이거 어디 나오나? 이거 서메이션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디노미네이터는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 시밀러리티를 보고 디노미네이터는 네거티브 페어 다 가지고 와서 예. 미니배치고. 이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상당히 재미난 게 이걸 동시에 옵티마이즈 시킨다는 거죠. 닮은 놈은 더 값을 포지티브에 하고 다른 데서 온 놈은 더 안 닮은 쪽으로 가서 피처 스페이스에서 딴 데가 있도록 해야 되잖아. 그죠? 떨궈주는 거라. 그래 되니까 이게 뮤추얼 인포메이션 찾아낸 사람이 통계학자예요. 그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건데. 확률값을 내려고 그러면은 N 프라임이 꼭 N이 아니고 N 프라임이 N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더해줘야지. 그거 별 차이 없어요. 물론 차이는 없겠지. 워낙 많아가지고, 파지티브 표를 분모에다 더했다 봤다 별 차이가 없다. 이게. 그렇죠. 그런 프랙티컬은 그것도 그 사람들 잘 지적했어요. 예, 사실 이렇게 배치 많은 것도 되고, 한 턴 뺐다 해서 분모 상관없다. 저도 이 사람들 저자를 이해하려고. 그런 게 되게 불편해. 나는 왜 확률을 내는데 하나를 또 빼버리고 다른 밑에는 나쁜 것만 넣어놓고 있는 거 다 골라서 넣어야지 왜 그거 빼냐고. 근데, 맥시마이즈라면 아니 어차피 상관없다는. 그거지. 어떻게 달달하게 되게 불편하다니까 저렇게 써놓고. 근데 어플라이먼스나 우리 엔지니어는 거의 아무 상관없어요. 몇 개 빼도, 그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이 그래프 컨트라스트 러닝에서 이게 역할이 여기 쭉 저가지고 얘기되어 있는데, 뭐 이거 뭐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이 다 알고 제가 이걸 그냥 일일이 읽어 내려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예. 또 다음에 그 논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아키텍처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 그 옵저베이션은 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 논문이 어디서 왔나 하면 심클레어에서 온 거예요. 이 심클레어가 2020년 그게 뉴립슨가 LR인가 그 확실치 않네. 둘 중에 하나인데 그 힌튼 교수 팀에서 만든 논문이에요. 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방금 저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엣지 포트레이션의 소셜 네트워크는 뭐 적당히 빼도 아무 관계 없다 이거죠. 엣지 퍼터베이션이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엣지 피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엣지를 넣다 뺐다 하는 거예요? 엣지의 피처가 정의됐을 때 그거 변화시키는 것도 있고, 엣지를 그냥 드러내는 거죠. 빼뿌리는 거죠. 아까 봤듯이. 퍼터베이션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화학하는 사람한테 그 온도를 끌어내면 분자식이 틀리니까 엉뚱하게 나오지. 물론 엣지를 만들어 넣지는 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생성 그 베이스 그래프가 다른 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없는 그래프, 없는 엣지를 만들어 넣는. 아, 없는 엣지를 만들어 놓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이거 항상 앞서가네. 김이 좀 빠지는데. 이 박사. 항상 근데 내가 할 거 다 해버리잖아. 아, 김이 좀 빠지는데, 없는 엣지를 집어넣는다는 게 뭐냐면 그래프 디퓨전이에요. 내 기빠도 들고 갑니다. 맞죠? 그죠? 그래프 디퓨전이에요. 그 보시면, 뭐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스타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기멘테이션을 어떻게 네 가지 스타일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옵저베이션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경험상 직관입니다. 엔지니어링 직관이고, 요거를 그 논문 읽어보시면, 요 그대로 제가 베낀 거예요. 저가 한 건 하도 없으니까, 요 베낀 건데, 읽어보시면, 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로, 그래 보면, 서머리. 여기 서머리가 뭔가 하면은, 노드 드라핑에서요,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쭉 써놨는데, 소셜 네트워크에 덴스하기 때문에, 엣지를 빼도 아무 관계 없더라. 바이오 케미칼 몰로큘러에서는 노드 드라핑하고 서브그래프는 좋다 이거야. 근데 온도를 엣지를 빼버리면 분자식이 틀리니까 이거 곤란하다. 뭐 이런 거 다 해본 사람 얘기겠죠. 그래서 알고리즘만 보면 돼요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논문인데 논문이 너무 길면 또 소비자들이 안 봐요. 그래 보면은 지나가 버렸어. 알고리즘 지나가 버렸네. 점프를 넘어야 하는데, 그죠? 자, 알고리즘이 이제 앞에서 한 거를 한번 보죠. 이거 코딩하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게 데이터가 이제 그래프가 큰 패밀리가 있는데, 요 큰 패밀리가 있죠? 거기서 미니 배치, 사이즈, 캐피탈 N 미니 배치 샘플링을 해요. 여기까지. 그리고 각각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기멘트를 하는 거죠. 그래프 하나 오면 오기멘트해서 두 채널로 보내고, 타블렛 두 개로 보내고, 그걸 이 배치에서 다 수행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2 오기멘트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아키텍처 봤죠? 두 개 이거 오기멘트 했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걸 이제 여기 입력 벡터 두 개가 이렇게 위에 있는 파트랑 밑에 있는 파트랑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하듯이 계산 그냥 아까 봤듯이 GIN이나 뭐 GCN이나 아무나 집어넣고 저 HN 칸마 뭐 이 계산하는 거죠. 노드에 n번째 그래프에 i번째 노드에 레프레젠 히든 인베딩을 구하는 거예요. 인코딩을. 그죠?
요 시타가 다 이제 공유하는 거고. 근데 이건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프로젝션 헤드를 이걸 넣었단 말이에요. 이걸 넣어가지고 이걸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실험적으로 이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요게 파지티브 페어의 시뮬레이터 계산 형식이죠, 이게. 그럼 요 L이 이렇게 되죠? 그 샘플 하나에 대해서 지금 MLP 한다는 게 어느 부분이 MLP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GIM 거치고 나서 MLP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아키텍처에서 그래프 누레도 여기 알고리즘에서 어디 그게? 거기 요거죠, 요거. G 세타? 그렇지. G 세타 1, G 세타 2. 네. 근데 이거 빼고 바로 하면 뭐 안 되네 했는데, 안 좋더라, 이게. 아까 김 박사님 이야기한 대로 더한 거죠. 미니 배치의 샘플 사이즈만큼 더 했죠. 여기 이제 그 배치에 대한 토탈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그 다음에 뭐, 미니멀 요 옵티마이제이션 기사거든요. 그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세팅한 다음에, 그냥, 난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바로 콜 하면 풀어져요. 그래서, 그래, 업데이트 해가지고, 배치 하나당 옵티마이제이션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된 게 이니셜라이즈 돼가면서 계속 옵티마이제이션 돼가는 거예요. 그, 배치 전부 다 한 게 완웨포. 배치 전부 다 한번 동계 완웨포? 그러면 다시 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 없는데, 이 서플링 해가지고 다시 또 배치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라바스트가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걸 배치를, 같은 놈끼리 배치해서 하면 안 돼요. 그죠? 통계적으로. 그 라바스트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배치를 리서플링 해서 만들어갖고 트레이닝 하고. 에폭 한 100번 해야 돼. 시간 많이 걸려. 에 배치를 몇 번 정도 해요? 배치 사이즈요? 아니, 배치 개수. 그러니까 배치 그거는 사이즈 말고. 원래 주어진 총 패밀리가 크면 배치 좀 크게 잡고 그거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자세히 이걸 봤는데 여기 논문에는 각 데이터에 대해서 말이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그래프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대 사이즈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퍼터베이션 같은 걸 했을 때 그 세만틱 그게 프로퍼티가 변하지 않으려고 그러려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화학식 같은 데서 뭐 하나 빠져버리면은 형태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거 하나 노드를 왜요? 맨날 화학식 같은 에지를 얘기하지. 빼도 그러니까 그래프 작은 사이즈는 에지 하나 뺐을 때 커넥티비티 같은 게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적어도 적당히 빼도 그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으려면은 내 생각에는 데이터 그래프 사이즈, 각각의 그래프 사이즈는 클 수 있지만 그래프 데이터가 몇 개 안 될 때 각 그래프를 어구멘테이션 해갖고 굉장히 많은 그 시뮬러리티 테스트를 해서 글쎄, 사이즈를 늘리는 방법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데이터 사이즈 사이즈에서- 늘릴 때 지금 그 성질을 유지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어구멘테이션 여기- 그 시뮬러리티 테스트를 해서 보면은 비슷한 그래프들을 처음에 10개 갖고 시작했는데 각 그래프를 갖다가 오그멘테이션을 10개씩 해봐. 네. 엄청난 데이터.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이게 끝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코드는 논문에고 다 이게 공개되어 있어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데를 그 사람들이 뭐 배치 이거를 테스트 했을 거 아니에요. 했죠. 어떤 데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약간 소셜 네트워크나 그런 데였었어요. 소셜 네트워크 있고, 바이오나 바이오도 있어요. 바이오도 있고, 뭐, 5만 가지 다 있더라고요. 근데, 보자. 나 구시가 안 거지 했다. 여기 이 사람들이 결과가 좋다고,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거다. 이거 다음 논문이고, 요게 요거예요.
김다원 교수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말해.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결과 좋습니다. 왜냐하면, 뉴리스죠. 굉장히 내기 어려워요. 김 박사님 그거 냈지만, 수학과에서 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뉴립스에서 이게 블라인드로 리뷰하기 때문에 정말 그랬습니다. 요게 이 논문의 끝이에요. 수학, 이게 좀 허무하죠? 지금. 바이올로지에서는 엣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케미칼 몰로큘. 사실 그 같은 데이터에서 오그멘테이션을 하면은 파지티브 페어라는 가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화학이나 몰로큘에서는 본드를 드러내면 분자식이 달라지면 화학 물성이 다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혹시 그 오그멘테이션 풀에서 엣지 커뮤니케이션이 골라질 때 뭐 화학식 같은 경우는 같은 데이터에서 출발해도 네거티브 페어다라고 하면은 좀 더 결과가 좀 그런 그렇게 되지. 네거티브 페어 만드는 건 좋은데, 파지티브 유지하기 쉽지 않죠. 그 좋은 지적이었는데. 파지티브 페어 오그멘테이션 만들기 좀 나은데, 네거티브 잔여 만들면, 성격 자체가 세만틱이 바뀌면 곤란, 그죠? 이 논문 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논문. 유익한 프레젠테이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곧이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거는 또 같은 해 ICML. 여기 난 건데, Contrastive Multi-View Representation Learning on Graph. 요게 뭔가, 이 친구 이거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하사니. 이거 뭔가 하면, 이제 문제가 이래요. 여기도 시끄럽네. 어디? 계속 되게 시끄러워. 열심히 드셔야 돼. 구박사 지금 모신다니 한다고 그러잖아.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요게, 그래프가 여기 굉장히 큰 집단이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기 있는데, 요거에서 각 그래프의 노드하고 그래프 레벨을, 그래프의 노드 레프레젠테이션,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을 로딩 하겠다 이거죠. 오칭을 하게. 이게, 에센셜리, 여러분이 왜 그래프를 이렇게 중요하시 하냐면은, 데이터가 전부 다 스트럭처가 있는 데이터가 많아요. 스트럭처가 있는 데이터는 난유클리드한 데이터라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딥러닝 돌리면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의 데이터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구조를 급변하지 않으면서 오그멘테이션 하는 게 키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스트럭처 갖는 데이터는 무조건 그래프 데이터예요. 그래프 데이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프는 사이클이 있으면 원 디멘전 사이클이 그래프잖아요. 그 디멘전, 2디멘전 사이클 올라가면 토포로지 TD의 사람들 영역이에요. 콤플렉스. 심플에서 콤플렉스 영역이에요. 그걸 골 때리는 거잖아요. 수학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 아니면 CS라도 그쪽으로 많이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요건데, 목표는 아까보다,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요게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하고 그래프 레벨 레프레젠테이션 동시에 옵티멈하게 레프레젠테이션 구하자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네. 자, 그래서 요 페이퍼는 어떻게 했냐면은, 해보니까, 요 보세요. 자기 아이디어를 놓고 해보니까, best performance is achieved by contrasting encoding. 요 그래프에서 대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은 퍼스트 오더 네이버후드의 레프레젠테이션하고 그래프 디퓨전에서 오는 인코딩을 비교하면서 하니까 제일 좋더라는 거죠. 아까 요게 이제 이차학 교수가 걱정한 거예요. 그래프 디퓨전에서 엣지가 막 드러나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갖고 이 논문에서는 그래프 디퓨전은 글로벌 스트럭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어제센트 매트릭스를 갖고 노는 거는 로컬 프로퍼티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의 로컬리티를 위주로 보는 거고, 그래프 디퓨전이 이제 매트릭스인데, 그게 이제 그래프 스트럭처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 놈을 보면은 글로벌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건데, 메소드로 보면, 폴스트 오더 네이버라는 건 그냥 이미 그냥 어제센트 매트릭 반복해 쓰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예, 어제센트. 애들이 연결돼 있는 거. 예, 엣지가 있냐 없냐 갖고서 그걸 이제 네트워크에다 그것만 집어넣고 반복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 이거 보는데 뭐 중요하냐면은 아키텍처가 제일 중요해요. 아키텍처 보면 그냥 이거구나. 아키텍처가 어디 갔지? 이거예요. 우선 아키텍처 이거 먼저 보자. 요게 그래프가 여기 오리지널 그래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리지널 그래프가 있는데 오기멘테이션 하는데 이 그래프 오기멘테이션 하는데 오리지널 그래프에서 G 알파라는 그래프를 샘플링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G 베타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래프 디퓨전 매트리스 가지고 이걸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그래프 디퓨전이라는 거는 디퓨전 매트리스를 구해가지고 그걸 갖고 그래프에다 자꾸 적용하면은 엣지가 엄청 늘어나요. 엣지가 늘어나는 걸 갖고서 샘플을 해가지고 만든 그래프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것 똑같은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게 이렇게 GCN이나 뭐 GIN을 거쳐서 나온 거를 통상적인 MLP 해가지고 여기 각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 이렇게 구할 거 아닙니까? 요거 하면 요 노드의 피처 벡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GCN에서 출력을 뽑아가지고 이쪽 파트란에 있는 이쪽으로 보내요. 그 다음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 나온 걸 여기서 뽑아가지고 반대쪽에다가. 그러니까 G 알파 뷰에 일종의 요게 이제 그래프 레벨 벡터를 이쪽 G 베타의 피처의 노드의 피처 벡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뭐냐 하면은 이 그래프 G 알파의 그래프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프 G 베타의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거하고 여기서 알파 뷰에서 온 피처 벡터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요 시뮬레이터 보는 거예요. 요거 시뮬레이터 보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이 아키텍처 참 기가 막힌데 여기 세어 많이 한다고 여기도 세어하고 여기도 세어하잖아. 여기도 세어. 그러니까 원래 G 알파가 뽑아내서 섭샘플링 해가지고 뽑아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G 베타는 G 알파를 가지고 아니 하는 아까 거예요. 내가 여기 그림을 안 그렸는데 미리 나와갖고 얘기가 오리지널 그래프에서 G 알파라는 그래프를 샘플링하고 오리지널 그래프를 디퓨전 매트릭스라는 디퓨전 매트릭을 자꾸 곱해가지고 엣지를 엄청 늘려요. 늘리면 그래프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엣지 퍼트베이션이 됐지. 그게 글로벌 뷰라는 거야. 그놈에서 샘플링 한 거예요. 샘플링 할 때 버티크 수는 똑같아요. 노드 개수가 똑같이 샘플링 해야 돼요. 노드 개수도 같고 같은 노드 남바를 뽑아야 돼요. 같은 노드 남프라는 거는 거기 이제 그림표를 좀 봐야 되는데 같은 노드를 일단 뽑아야 되고 요거 그 이제 아키텍처 봤죠? 되돌아가지.
그래, 이제 엣지는 더 많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자, 노드가 같더라도 엣지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그래프예요. 참 복잡해서 노드 5개? 5개짜리 했는데 요 어제슨 매트릭스 있잖아요. 어제슨 매트릭스 만들고 어제슨 매트릭스 이걸 갖고서 이 피처 벡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오그멘테이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 스트럭처 오브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저거예요. 아이디어가 어제슨 매트릭스 가지고 어제슨 매트릭스 트랜스폼을 디퓨전 매트릭스로 고쳐요. 디퓨전 매트릭스가 뭐냐면 확률 매트릭스예요. 그래가지고 어제슨 매트릭스를 고쳐가지고 두 매트릭스가 여기서 어제슨 매트릭스 만들고 그 다음에 디퓨전 해가지고 하는 이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요 어제슨 갖고 두 개의 디퓨전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어제슨 매트릭스하고 디퓨전 매트릭스는 어제슨트는 로컬 뷰를 나타내는 거고 디퓨전은 글로벌 뷰의 그래프의 글로벌 스트럭처의 뷰를 보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거 글로벌 뷰라고 보면 별건 요거 디퓨전 매트릭, 어제슨 매트릭 요거만 만들면 되죠. 딴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제스트 매트릭스하고 디퓨전 매트릭스는 똑같은 사이즈인데 지금 엔트리가 디퓨전 매트릭스에다가 1을 막 다 집어넣는 제로에다가 1을 막 집어넣는 그런 거예요.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렇지. 매스매티컬리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돼 있는 일종의 새로운 그래프죠. 새로운 그래프에 예. 어제스트 매트릭스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갔나? 한 칸 더 갔어. 디퓨전 매트릭스가 그 그래프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그래프 오퍼레이션을 계산해서 여기, 내가 뒤로 갔구나. 그래프의 글로벌 뷰라는 게 어떤 그게 이제 요 나와요. 글로벌 뷰라는 게, 우리가 GCN을 이터레이션 한 번 하면 각 노드가 자기 정보를 왔다 갔다 메시지 패싱 할 때 한 스텝 집결된 네이버그룹의 정보만 받거든요. 그런 게 이제 로컬한 건데, 그러면 어제슨 매트릭 제곱하고 3승하고 4승하면은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IJ라는 거는 이 값을 무슨 정보를 갖고 있나 하면 I하고 J 노드가 이 연결되어 있나 아닌가 요거 표시 커넥티비티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A의 K승한 거 중요한 질문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은 요거는 K개의 엣지 요게 뭐가 이래 돼요. 이코르 넘버 오브 패스라고 하고 패스 from I to J with length KB. 그러니까 엣지가 KB. length란 말은 엣지가 그러니까 여기 노드가 I가 있고 여기 노드 J가 있을 때 엣지가 몇 개를 해가지고 여기 도착하는 all possible 경우를 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K를 0에서부터 1, 2, 3, 4, 6 인피트 하면은 글로벌. 그러니까 그래프 전체의 정보를 다 한 군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디퓨전 매트릭스예요? 예, 디퓨전.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건 좀 있으면 공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 아니야. I-A에 인버스 계산하면은 A들의 A 플러스 A 스퀘어 플러스 A 제곱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그거 비슷해요. 네. 이제 아이 보면, 이게 우리가 학교 2학년 때 전형교재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 엔지니어 페이퍼는 그 심플한 수학을 자세히 안 씁니다. 그냥 다 결과만 보여주고,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은, 디퓨전 매트릭스는 이 정보를 다 씁니다. 이 정보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디퓨전 매트릭스는 궁극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갖다 글로벌한 거예요. 이쪽에 리미팅 같은 거. 컨버전스를 어떻게 컨버전스 증명이 돼 있어요. 벌써. 좋은 지적인데, 우리 수학하는 사람 항상 컨버전스 걱정하죠. 요게, 확률 매트릭스는, 스펙트럴 레디어스가 이 맥시멈인지, A를 좀 모디파이해서 사용해야 그래, 못 봤습니다. 그게 이제 요소는 페이지 랭크. 이 엔지니어들 머리 비상합니다. 잘 써먹어요. 딱 워킹 잘하게 고쳐갖고. 이제 디퓨전 매트릭스는 모든 어제슨 매트릭 모든 파워를 다 써요. 그래서 글로벌. 그러니까 이게 어제슨도 여러 번 곱하면 이 박사 엣지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댄스하게 되잖아요. 그거 어떡하나? 적당히 잘라내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작은 건 잘라요. 그럼 이제 스파스하게 되죠. 그걸 다시 스토캐스틱으로 고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제슨. 이게, 이거 보면 쉽죠. 근데 아이디어가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아까 그 스트럭처 보셨죠? 화풀 두 개 해가지고 하는데, 로컬하고 글로벌을 동시에 보겠다. 이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 논문 되게 참 좋은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걸 디퓨전 매트릭을 어떻게 구하나 보면, 걱정한, 저거 메뉴에. D라는 거는, 어제센트를, 로로 더한 거죠. 그죠? J 이퀄 1에서 5까지를 더했다니까. 이게, 로로 적어야 돼. 로썸. 각 로드의 로썸을 토탈 디그리를 더했죠. 그죠? 그걸 다이아고널로 고치는 매트릭스예요. 근데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왼쪽에 곱해졌죠? D 인버스 A. 그럼 T라는 매트릭스가 트랜지션 매트릭스. 트랜지션 매트릭스 노드가 I에서 J로 옮기는 확률 같은. 여기 붙이 질문. 어제스 매트릭스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디그리 토탈, 각 로마다 토탈 디그리를 구한 다음에 노멀하게 한게 좋을 때. 그러면 저건 무조건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럼 왼쪽에 곱해도 되고 오른쪽 곱해도 되고. 왼쪽에 곱한 거를 가지고 로 스토캐스틱 매트리스, 오른쪽에 곱한 거를 칼럼 스토캐스틱 매트리스.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할게요.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시메트리가 아닙니다. A가. 네?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 A는 시메트릭이죠. 그리고 D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다이아고널. 네. 그 다음에 저거를 이게 유니크한 게 아니고 D-2분의 1 뒤에 D-2를 곱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T 만드는 게 유니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A를 세 블록을 더해갖고 앞뒤로 D-2분의 1을 그래도 되고. 유니크하게 돼. 그래도 되고. 이 박사는 현장에서 쓰니까 이거 그냥 쏙쏙 들어오겠네. 재밌네. 자, 그래서 이제 디퓨전 매트리스 계산. 이거예요, 이거. T를 K에서 가고, 퍼센트 시타 K 곱해가지고, 임피던스 엄베이션이에요. 여기 파지티브 람바고, 컨버지만 하면 되는 거야. 세타 K를 이렇게 잡으면. 세타 K를 이렇게 잡기 때문에 컨버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의상 이게 디퓨전 매트릭스. 그럼 이 매트릭스 구조가 하일리 덴스라고요.
그러면 스레스홀드를 주고 그보다 작은 걸 좀 잘라내더라도 엣지가 훨씬 많다고. 그죠? 그 엣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글로벌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모든 어제스멘트 파워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제에서 인피니트까지.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뷰를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해요. 뭐 우리가 찬성 안 하면 그만이지. 근데 그럴듯하죠. 글로벌 보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쓰면 이거의 구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쓰면 프루닝을 해버리면 이게 사이즈가 M by N인데 0이 몇 개 있고 1이 많고 1이 아니고 리얼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스트럭처가 그래프 스트럭처지. 웨이트가 포지티브 있으면 연결하고 제로면 연결 안 하고. 그죠? 그게 글로벌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박사 얘기대로 엣지 많이 늙어버리면은 글로벌 스트럭처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매스매티컬리 웰 디파인드가 했기 때문에 그럴듯하다 이거지. 제일 중요한 게 결과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결과가 나쁘면 뭐 뷰티풀 해도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컴포즈하고 이건 잘 알다시피라고 그 초이스가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그죠?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아까 거기서 디퓨전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그림표를 원래는 이 그림표인데 S를 곱해버리면 S라는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스트럭처 보면 이렇게 컴플릿 그래프가 나와요. 하일리 덴스다. 이 모든 엣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S의 스트럭처를 보면 이 디퓨전을 보면 근데 이게 전부 다 고난하다. 어떤 웨이트, 엣지의 웨이트 포지티브 넘버가 이게 있을 텐데 스레스홀드를 주고 좀 잘라내야 된다 있죠. 그 잘라내는 걸 프루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프루닝 하는 방법이 그냥 내 맘대로 스레스홀드 주고서 그 미만은 전부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이게 오리지널 그래프를 디퓨즈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엣지가 무지하게 많이 늘었죠. 그죠? 그걸 적당히 좀 자르면 요거보다 조금 간단하게 돼요. 그게 바로 다음 나오는. 엔트리가 어느 정도 보다 작을 때 그렇죠. 잘라낸다. 네, 댄스잖아. 그죠? 근데 댄스인데 좀 잘라내면 여이 좀 생기잖아. 그지? 그걸 이런 컴플릿 그래프가 좀 느슨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원래 커넥티드 그래프를 갖고 와서 네. 그 퓨전 만들면 항상 컴플리트 그래프가 나와요? 어떻게 돼요? 항상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댄스하게 나와요. 댄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엣지가 무지하게 많은 걸 댄스라고 그래요. 무지라는 말이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매트릭스의 엔트리가 난제로가 많은 거죠. 스파스 하면 제로가 많은 거고. 많다는 얘기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난제로 하나도 없느냐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애초에 출발할 때 그래프가 커넥티드 그래프로부터 출발했으면 내가 커넥티드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뭐 컴플리트 커넥티드 했더라도 엣지가 저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사이클을 하나도 없이 연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디퓨전을 해버리면 디퓨전 하면 엣지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는데 이게 컴플리트 그래프로 가버리지 않느냐 내가 물어보고 거의 글로 가는데 항상 컴플리트짜리 얘기는 하지 말고 또 다른 질문. 이거 곧 끝나요. 막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그래프하고 디퓨전 해가지고 프루닝 한 게 이거죠. 그죠?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드를 샘플링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여기도 똑같은 노드를 샘플링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샘플링 하면 뭘 줄였냐면은 여기서 샘플링을 하나, 둘, 셋, 넷 노드는 이렇게 했는데 엣지를 줄였나요? 이가 없어요. 이가. 2를 빼버렸네요. 그러면 여기 뽑아낸 게 1, 3, 4, 5죠.
그럼 여기서도 1345를 뽑아요. 똑같은 노드를 샘플해야 돼요. 그런데 엣지 스트럭처가 다르죠. 그죠? 이런 게 다 숨어 있는 거야. 이 논문에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없어요. 이 example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오그멘테이션이 단순한 거 아니죠. 그죠? 로컬 뷰를 보려고 하는 작업 하나 하고, 글로벌 뷰를 보려면 디피전을 구해가지고 또 프루닝을 해서 똑같이 샘플링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노드를 골라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프 뉴럴리터에서 꼭 해야 될 게 마지막 가서 꼭 뭐냐면 퍼미테이션 인베리언트하게 출력을 해야 되죠. 비교 대상을. 퍼미테이션 그 인덱스가 바뀌면 답이 다르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퍼미테이션 인베리언트하게 리더 펑션을 정해줘요. 뭐 에버리지, 맥시멈, 미니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해진 게 여기서 요렇게 1345 하면은 아까 여기서도 1345 요거 드랍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그게. 그래서 여기 리마크에 보면 G 알파를 로컬 뷰라고 부르자. 이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G 베타를 글로벌 뷰로 하자. 이 사람은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래 보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인풋 그래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지? 오그멘테이션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여기까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 못해요. 로컬이랑 글로벌이랑 그러면 컨트레스트로 적혀있는데 로컬이랑 글로벌이랑 다른 거라고 컨트레스트 네거티브 페어로 보는 거죠. 같은 걸로 봐야 되겠죠. 저기 컨트레스트로 적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키포인트. 내가 또 이제 깜빡했는데, 네거티브 샘플 필요 없다는 거죠. 한 그래프를 가지고, 글로벌 뷰하고 로컬 뷰를 가지고, 시뮬레이터리 극대화하죠. 그냥 말만 컨트레스트고 그냥 그렇지. 이게 대조니까, 어차피. 시뮬레이터리 대조하는 건 무조건 컨트라스트. 그렇게 꼭 네거티브 샘플만 가져와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네거티브 샘플이 무지하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최근 논문, 뭐 네거티브라 부를 거 없다. 그 대조만 하는데 이거 시뮬레이터가 같으면 되지 않냐. 이게 그 필요 그거 지적 잘했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미나를 하면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떠들고 막 이러다 보면 새로운 그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른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나오는 거고. 혼자 붙들고 있으면 이쪽 눈에는 보면 안 나옵니다. 여럿이 같이 이제 해야겠죠. 그 다음엔, 루틴이에요. 아주 루틴이에요. 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베이식 아키텍처를 GCN으로 놨어요. 요거 만드는 거 아셨죠? 그죠? 1345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디퓨전에서 만든 이게 샘플이고, 요거는 오리지널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파프란 두 개로 가서 요러 가고 하나는 여기서 도전에 빼가지고 이 밑에 있는 요것들의 그 피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 이거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결과도 막 굉장히 좋아요. 저쪽에 지금 이쪽으로 봐서 떼가지고 나왔을 때 지금 되게 그래프 레벨 피처라고 그랬었잖아요. 피처.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럼 뭐 각 노드들을 컴카티네이트 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고 나서 저거를 여기서 그 노드에 저쪽에 나왔을 때 지금 노드에서의 그 피처 벡터 쭉 나왔잖아요. 제일 오른쪽 가운데. 그거 잘 지적했는데 요 GCN 통과하면 각 노드상 값이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로 가져와가지고 이거의 그래프 레벨 인코딩을 구하려면 풀링을 하고 MLP 통해가지고 출력하는 거예요. 풀링이라는 말은 뭐 더하고 더해서 평균 내고 그래요. 각 노드의 정보만 알면
그래프의 정보를 거기서 그러면 삭제하는 그래프 레벨의 그 피처 벡터가 나왔는데 그걸 요거 그거하고 저쪽 각각의 그 노드의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요거 인너 프로덕트 하는 거죠. 인너 프로덕트 시키는 거죠. 디멘전 각각 빼가지고 아니 요거하고 비교하고 요거 비교하고 다 비교하는 거죠. 사이즈가 다 다르지 않아요? 각계 잡을 수 있지. 항상 아, 우리 각계 여타 잡을 수 사람들에는 파라메터 디멘전 우리가 각계 하는 거 매트리스 집으로 돼. 그놈을 저거하고 결국 계산할 수 있게 사이즈를 예, 줄인다. 예. 근데 이 아키텍처 알면 다 돼요, 사실. 이것만 보고 이해하면 이거 있는 거 아키텍처 그냥 집어넣고 이게 다. 그래서 이 셀프 슈퍼바이저가요, 기존에 있는 모든 딥러닝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그거가 잘 조합해가지고 알고리즘만 싹 풀려요. 여기도 MLP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면이 좋더라는 거죠. NLP는 눈이 좋은데 이거 쉬워요, 그죠? 참 이래서 일이 쉬운 건 아니다 이거지. 쉬어야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써먹을 게 사실 뭐예요, 사실. 다른 그 트랜스퍼론이나 뭐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얻은 거, 요거 여기 나오면 요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쉬어하니까 하나는 안 돼. 그거 선택할 수 있다. 값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우리가 디퓨전 매트릭스 가지고 글로벌 뷰의 그래프 만들고 그 어제스트 갖고 로컬 뷰의 그래프 만든 다음에 이 아키텍처를 따라간다. 그지? 따라가면서 이제 대조학습. 대조인데 이거 진짜 기가 막히죠. 그죠? 요걸 빼가지고 이거에 그래프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 구한 요 벡터를 요 베타 뷰에 피처 벡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한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가서 이거하고 대조. 그 MLP 같은 거 할 때 그 안에 그 히든 레이어가 뭐 엄청 많이 들어가. 안에 뭐 한두 개. 많이 안 넣는다고 그러더라고. 싱글. 그게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뷰가 전부 다 이제 알파에서 나온 뷰가 있고 알파에서 나온 노드의 인베딩 벡터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레벨의 벡터 있고 베타 뷰에서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하나 더한 걸 갖고 전체적인 그걸로 봐요. 그래서 요건 뭐 사소한 거고 요로 보면 최종적으로 가서 옵티미제이션 할 때 이렇게 한다. 이거 보면은 알파에서 나온 그 뭡니까? 노드의 인베딩 벡터하고 베타 뷰에서 그래프 벡터하고 이렇게 인터프레이션. MI는 뭘 하는 거예요?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것도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직접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까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요거 맥시마이즈. 그 맥시마이즈 한다는 것은 시밀러리티를 높인다는 얘기. 그렇죠.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로. 그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 동치다라고 증명이 돼 있어요. 그걸 쓴다고. 거기도 쉬우니까. 전부 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이쪽으로. 이게 참 크로스잖아요. 그죠? 재미나잖아요. 알파 뷰, 베타 뷰에 요거는 노드의 레프레젠테이션이고 요거는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그죠? 베타에. 이렇게 교차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데서 나왔다면은 이게 무조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스 뭐 똑같아요. 알고리즘은 뭡니까? 이제 배치 적절한 사이즈의 배치로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아까 보면 요게 이제 각각의 뷰에서 로스를 더한 거예요. 요거 베타하고 더한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시뮬레이티 계산이고 되게 이제 그거는 이렇게- 맥시마이즈 하는데 그 다시 로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 로스를 그 로스가 다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로스. 이걸 보통 그 하는 거 똑같아요. 프로젝션 다 이제 정상적인 거고 보면은 로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IJ, I노 J, 요 SIJ, 예? 요게 요거 하고 요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항상 그 오브젝티브 펑션 찾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은 요거다 이거지. 각 알파 뷰, 베타 뷰에 그래프 인베딩 인코더를 더하고 이거 더한 거를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저 노드들에 관한 거고 이거는 노드들에 관한 거고 이거는 함수 봐. 이게 각 노드에 대한 거고 이거는 그래프 전체에 대한 네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끝이 끝. 이게 그래서 이제 항상 전체적인 맥락이 요 아키텍처. 이게 보다시피 코딩만 잘 아시면 진입 장벽이 수학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바로 그냥 리서치 레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것도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래요? 뭐 혹시라도 이상한 거는 지금 여기 HL의 알파 했을 때 디파이는 게 F 사이 ZK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요? 그 밑에 거. 이거 보고. F 사이가 뭐 어떤 이거 파라메타. 이거 무조건 파라메타. 이건 NLP 아는 건 GCM 뭐 이런 거죠. 네트워크이지 다. 파라메타 있으면 무조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하나의 함수니까. 또 펑션으로 봤다 이거. 뉴럴 네트워크 전부 다 함수죠. 그죠? 함수니까 파라메타는 함수니까 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논문하고 이 논문하고 비교되죠. 이 논문이 훨씬 정교하죠. 뭐 좋아 보이죠, 그죠? 난 이 논문 되게 뭔가 수학적인 거를 좀 쓴 것 같긴 한데. 이게 로컬 뷰, 글로벌 뷰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이거 디스커스.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아무나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구박사 질문하세요. 배가 고파서 질문 못하겠어요. 그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마디 질문. 첫 번째 논문이나 두 번째 논문이나 결국에 그 AI가 내놓는 그 거짓 값이 어떤 두 그래프 사이의 성질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그걸 수치로 나타내는 거 아니면 다른 걸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목표가 아까도 썼지만 그래프 패밀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그래프가 5,000개가 있다. 그 그래프에 각 그래프의 노드하고 그 그래프를 잘 표현하는 벡터, 인베딩 벡터. 그다음에 각 그래프의 노드의 피처 벡터를 옵티마이즈 해서 구하자는 거지.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프가 분리되죠. 자동으로. 어느 정도 분리된다고. 그거 뭐 그래프 클러스터링 구할 수 있죠. 지금 저렇게 두 개의 그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동시에 할 수 있는 이게 그거죠. 그런 거를 어디다가 실제로 적용한 보기 같은 게 이거 굉장히 가뿐인데, 이거 화학하는 사람이 잘 알 텐데. 여기는 논문에는 안 나와 있나요?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내가 그걸 일일이
잘 모르겠더라고. 그거 맞아, 보니까. 그게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샀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또 그 분야를 또 알아야지 또. 아, 그렇죠. 이거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벤치마크 데이터가 5개 내지 7개나 돼요. 그거 다 비교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좋다는 거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결과를 내려면 기존에 가장 좋은 거 한 7개 하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비교 안 하면 이적이니까. 그래가 그 일이 더 많아요, 사실. 이게 사실보다. 일이 훨씬 복잡하죠. 또 뭐 다른 질문 있어요? 아, 뭐, 재미난, 요거 있죠. 이거 정말 할 거 많아요. 전부 다 리서치 할 거 많아요. 이거. 그 셀프 슈퍼바이즈 그래프 뉴럴net도 가장 요즘 유행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요 아키텍처 잘 조합을 해가지고, 컨트라스티브라 그러면 꼭 포지티브 스페어하고 네거티브 샘플이 있어야 되냐? 아니다. 이거.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발표 없으신 것 같고 시간도 더 돼서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